자, 최근에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가 북한에다가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식량 협력을 하자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은 북에다가 퍼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민주당이 북에다가 퍼주고 싶어 하는 거는 일종의 숨쉬는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를 조금 장난스럽게 비유를 내보자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조금 싫죠. 그리고 또 반면에 놀거나 게임하는 거는 좋아할 겁니다.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겠죠. 자, 그것처럼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북에다가 퍼주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퍼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건데 이미 이거는 유전자 DNA 코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서 대화와 논리로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논평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 북한이 또다시 또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은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례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언급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사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뜩이나 나라 사정도 가난하면서 한정된 국비를 모조리 지금 우리 남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경쟁에만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한정된 국비를 농업 여건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가난한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살 거라면 농사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화학 비료 공장도 필요하고 또 관계 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물도 필요할 때마다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시설물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데 그렇게 해야 나라가 최소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쓸데없는 군비 경쟁에만 열을 올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틈만 나면은 도발하려는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생활 인프라 영역에는 좀처럼 나라가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가난해지고 그나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비료 공장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그래요. 요즘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북한이 요즘 식량난을 겪고 있어. 그래. 근데 그 뭐 어쩌라고? 그거를 왜 우리나라의 돈과 자원을 써가지고 또 식량 지원을 퍼 갖다 줘야 된단 말입니까? 북한에다가 식량 지원을 한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렇게 좋으면은 하라고 쳐. 허락을 해줄게. 근데 그게 문재인이나 이인영 개인 주머니에서 마련한 식량 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의 세금,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 수출 대기업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그런 법인세를 모아 만든 우리나라 국고에서 국가의 재원을 잘라다가 식량을 마련해가지고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이인영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퍼준다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나마 상식적으로 이해라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고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잘라다가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북한이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만 알려주면은 곧바로 우리가 식량과 비료를 비롯한 민생 지원을 해주겠다, 협력을 하겠다, 냉면상을 잘 차리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보여주기식의 의미 없는 남북 대화니 회담이니 구걸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물론 젊을 때부터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썩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뭐 적화 통일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586 전문 시위권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원래부터 미래라든지 국가 경영, 경제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공허한 어떤 가치관. 민족이니 한민족이니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니 그래서 남북의 평화를 함께 아름답게 이룩하자느니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자기들이 실무 경제와 국가 경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능력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정은이랑 손을 잡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허울뿐인 감정 보여주기식의 구도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국민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법은 애초에 이 사람들도 모르거든. 국가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가지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과 연대를 공고하게 다지면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과 힘을 갖춰서 북한이나 중국이 감히 우리나라를 가볍게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진짜 어른들의 외교 정책은 애초에 저 사람들의 두뇌 구조 속에서 설계할 지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능력은 없는데 뭔가 국민들 앞에 평화를 이룩했다라고 성과는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회담, 사진 한 방, 와인잔 들고 만세 부르는 거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과 이념과 명분론에만 집착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본인도 낱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면은 그 상관은 누굽니까? 문재인 씨잖아요. 문재인 본인도 요즘 북한이 동의만 해주면은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백신도 부족해가지고 온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나깨나 이 정부의 사람들은 오직 북한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토록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깨어있는 소수의 국민들이 찍으면은 안 된다, 찍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와가지고 최근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 옛날에는 586 운동권들 그리고 좌파에게 정권 줘놓고 국민들이 후회했던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린 뭐 이렇게 1, 20대 친구들 우리 20대 대학생 친구들 옛날에는 국민들이 586 운동권들에게 실망하고 치를 떤 적이 없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노무현 정부 임기 말년에는 현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냐면은 한나라당에서는 걔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노무현이 무능하고 대한민국에 거대한 해악만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랬어요. 무능력한 운동권 시위꾼 출신의 그런 아마추어 정치인들의 밑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부분의 90%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주당을 싫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가지고 단체로 각성하고 계몽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죠. 국민들이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광우병 선동 한 방에 전부 다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사실 그때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거 스스로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냥 단지 그때의 유행, 다수설,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이 보여주는 어떤 다수의 여론, 군중 심리를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인 거예요. 지금도 문정부를 비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유행과 분위기를 타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불과 3, 4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최근 얼마 전까지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뭐 그렇게 극우 소리를 듣는 어떤 그런 극소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저 인간들을 뽑고 지지하는 거를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국민들 스스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은 절대로 성역이 아니에요. 국민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국민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유우파의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의 기반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국제 자유진영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번영과 미래, 안보에 왜 중요한 이웃 국가들인지, 이런 거를 국민들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고 알아야 더 이상 얄팍한 선동가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팬클럽, 팬덤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치인들에게도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을 주장해라,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주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권자의 영역으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